볼게요. 우리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말고사 파트인 평면, 좌표라는 걸 배울 때 여러분들이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공식을 증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을 잠시 살펴보면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좌표평면이라는 세계에 올려놓고 말이야, A라는 점을 x1, y1 그리고 B라는 점을 x2, y2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할 테니까 나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 점 P의 정체,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당시 시절에는 아마도 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걸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다 떨어뜨리고 X축에다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두 개를 작도한다. 맞아? 그러신 상태에서 이 쬐끄만한 직각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은 뭐했다? 닮았다.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공식을 증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떤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를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X 좌표와 Y 좌표를 분리해서 따로 관찰한다라는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생각이었어요. 분리해서 따로 관찰.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내가 저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저 공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배우긴 하나 초딩들도 사실은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갖고 있었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증명 방법을 택하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초딩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 잘 들어야 해. 초딩은 좌표평면상에서 다루지 않고 수직선상, 즉 1차원적인 거리를 해석하니까 말이야.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나서 여기 A라는 좌표가 3이었다라고 칠게. 3,0을 그냥 3이라고 갖다 쓴 거야. 그리고 나 여기 B라고 불리는 게 8,0이라는 좌표가 여기 있었대. 난 지금 수직선으로 보고 있어.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초딩한테 말이야. 여기 3대 2로 내분하는 요 점의 좌표가 뭐니? 초딩한테 이렇게 묻게 되면 초딩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3대 2의 비율 관계. 그러면 이렇게 전체 토막을 몇 등분 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5등분 하는 거야. 균등한 길이를 갖게. 괜찮아? 5등분을 치면 되는 거 맞지? 5등분을 친다라는 건 이러겠네. 3 더하기 2 등분을 친다라는 거야. 즉 5등분을 친 거예요. 토막을 몇 개 만든 거죠? 5토막을 만든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초딩한테 물어보는 거지. 한 토막의 길이는 어떻게 돼? 한 토막의 길이를 묻는다면 초딩은 어떻게 대답하시면 돼? 선생님, 전체 길이라고 불리는 건 8-3. 요게 바로 뭔데? 전체 길인데 나는 얘를 5등분 했으니까 5를 5로 나누게 되면 1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것을 한 토막의 길이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수직선상에서 우리는 오른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왼쪽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오른쪽 방향 양의 방향으로 갈 때는 플러스 연산을 쓰고 왼쪽 방향 음의 방향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연산을 쓰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3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칸 오른쪽 간다는 거지? 3칸, 한 칸의 길이가 1이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초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3으로부터 시작해서 맞아?
한 칸의 길이가 3개인데 1인데 이렇게 몇 칸 간다? 3칸 간다. 한 도막을 몇 번 더한다는 거지? 3번 더한다는 거 맞지? 이해해? 여기가 시작을 의미하고 너무 디테일하니 지금? 시작을 의미하고 오른쪽으로 간다니까 플러스 연산을 써서 맞아? 몇 칸 간다고? 3칸. 이해해요? 그래서 여기를 몇이라고 말하는 거지? 6,0이요? 이렇게 찾지 않니? 괜찮아? 다시 한번 봐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좀 더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A를 이제 2,0이라고 하고 여기 B라고 불리는 걸 5,0이라고 할게. 그냥 응용 문제야. 괜찮아? 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 5대2 내분점 여기 피해 좌표가 뭐니 이렇게 묻는 거야. 오케이? 그럼 초딩은 좀 이쁘지가 않잖아. 맞아? 일단 생각은 몇 등분 치자는 거지. 5대2 내분점 얘를 찾으라고 하니까 7등분을 치겠죠. 이렇게 5토막을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2토막을 만들면 되죠. 맞아요? 난 그럼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 7등분한 거야 지금. 7등분한 거야. 그랬을 때 한 토막의 길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 칸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전체 길이 5에서 몇을 뺀 다음에 2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전체 길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몇 등분 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7등분 하였으니 한 칸의 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를 균등하게 나는 지금 쪼갠 거고 괜찮아? 이 한 토막의 길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7분의 3이라고 대답할 거야. 이해해? 그런 말이야. 아까 했듯이 말이야. 얘를 갖다 붙이게 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간다는 거니까 P의 좌표를 표현할 때는 2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더하기. 맞아? 한 칸의 길이는 몇이기 때문에 7분의 3이기 때문에 맞아? 7분의 3을 몇 번 더했다라는 거죠? 5번 더했다는 거니까 곱셈 연산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얘는 뭐라는 거죠? 7분의 3을 몇 번 더했다? 5번 더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런 말이야. 그럼 닮음을 이용해서는 저 세 개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 봐봐. 얘들아 이제 고등으로 왔으니 좌표라고 불리는 건 A라고 불리는 건 x1, 0이라고 놓을 것이고 그리고 B라는 좌표를 x2, 0이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 그런 다음에 나한테 원하는 건 m 대 n 내분점이야. m 대 n 뭐라고? 내분점. 이 점 P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 여기서 말하는 얘를 보게 되면 얘는 다시 식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2 더하기 7분의 5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죠. 괜찮아요? 해석은 되게 자유로울 거야. 그런데 잘 들어봐. 얘다 봐봐. 나 이제 이 좌표를 구하고 싶어. 이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전체 몇 등분 쳐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균일한 등분을 칠 텐데 쭉쭉쭉 가서 이 길이 이런 길이들이 다 같다라고 칠 건데 난 도대체 몇 등분 쳐야 되는 거지? 얘를 몇 등분해야 해 얘들아? 이렇게 묻는다면 문자로 와서 힘든 건 아니잖아. 3대 2였을 때 5등분 했고 5대 2였을 때 7등분 했잖아. 그럼 난 몇 등분 쳐야 되는 거지? m 플러스 n 등분해야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놓고 내가 여러분한테 한 토막의 길이를 묻는다면 한 칸의 길이야. 한 토막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x2-x1 원래 좌표를 보고 길이를 설정할 때 위치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면 되는 거 맞지? 하지만 난 그림상 x2가 x1보다 크다라고 그냥 그림을 잡았으니 절대값은 생략할게. 하지만 좌표를 보고 길이를 설정할 때는 항상 뭐를 씌워야 해? 절대값. 맞아요? x2-x1이라고 불리는 얘의 의미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전체 길이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나는 몇 등분 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몇 등분 치는 거지? m 플러스 n 등분 치는 거지. 야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P의 좌표는 x 좌표만 쓰는 거지. 수직선상이니까.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x1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간다. 괜찮아? x1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해해?
한 토막의 길이는 도대체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한 토막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토막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잖아, 맞아? n 플러스 n 분의 뭐가 되는 거야? x2 마이너스 x1. 이게 한 토막의 길이인 거 맞지? 맞아요? 이렇게 몇 번 간다고? 이거 5번 가고 이거 지금 3번 간다며. 그럼 몇 번 가면 되는 거야? n번 가면 되는 거지. n번 더한다라는 뜻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쵸? 내 말 이해해요? 예. 그러면 이 식을 갖다 쓰게 되면 이 식이 이거 아니니? 분수의 기분은 통분이니까 통분으로 갖다 쓰게 되면 m 더하기 n이라고 갖다 쓸 것이고, 괜찮아? 여기는 뭐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지? 통분했으니까 m 더하기 n x1이라고 갖다 쓸 것이고, 거기에 다시 더하기 m이라는 문자 여기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 x2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지. 맞아? 그래서 모양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m 더하기 n 분의 얘 가져다 쓰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mx2 라고 갖다 쓰고, 여기에서 여기 x1을 빼니까 남는 건 누구죠? nx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공식이 완성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그러면 우리는 읽는 방법을 훈련해야 해. 잘 봐. 식을 보고 읽는 훈련. 훈련을 하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m 대 n 내분이라고 읽을 거야. 더하기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읽을 거라고? 내분이라고 읽을 거야. 그러면 m 대 n 내분한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누구를? 주어가 중요하잖아. 맞아? 주어. 누구를 m 대 n 내분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어라고 불리는 것은 거꾸로 읽는 거야. 이게 바로 읽는 방법이야. 거꾸로 읽는다. 누구를 이라고 물으신다면 선분 누구를? x1, x2를 거꾸로 이렇게 읽는 거야. 괜찮아? x1 누구를? x2를 몇 대면? m 대 n 내분하더라 이렇게 읽는 거 맞죠? 그럼 우리 한 번 더 훈련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집중. 너의 눈에 7분의 내가 5a 더하기 2b 이랬어. 괜찮아? 그럼 이 식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석돼야 해? 라고 물으신다면 너의 눈에는 7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가 5 더하기 2분의 5a 더하기 2b로 해석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얘에 대한 해석은 몇 대면 5대2 뭐 한다라고 말하면 돼? 내분한다 라고 말하면 돼. 이해해? 내분점이라고 말하셔도 되고요. 근데 주어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를요? BA를요. 그래서 거꾸로 누구를? BA를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또 어떻게 해석하셔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에이 선생님 나는 이 식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2 더하기 5로 보면 안 돼요. 네 돼요. 그럼 순서 바꿔줘야 되겠지? 똑같이 모양 맞추기야. 2b 더하기 5a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해해?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돼? 이번엔 2대5 뭐 한다고 하면 돼? 내분한다 라고 말하면 돼. 그때 주어가 중요하잖아. 누구를? 그렇지. 뭐를? A, B를 몇 대면? 2대5 내분한다 라고 말하면 되지.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이 P라는 점은 A, B를 3대2 내분한다 라고 말해도 되지만 B, A를 몇 대면 내분한다고 해도 되는 거지? 2대3 내분한다 라고 말해도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잠시만 여균이가 찍어주시면서 좀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집중. 저 내용을 좀 더 이쁘게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외분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집중. 내가 여러분한테 이미지를 이렇게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를 A라는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는 점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를 C라는 점이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놓고 이 길이를 3, 여기의 길이를 5였다라고 볼게요. 괜찮아? 그래놓고 6가지의 단어를 쓰겠습니다. 점 B는 선분 AB에, 그리고 점 B는 이번엔 선분 AB가 아니라 AC에 나머지 점으로 선분을 표현할 거야. CA에. 그리고 나서 점 A는 나머지 2개의 점으로 선분을 만들 거니까 BC에. 점 A는 점 CB에. 점 C는 점 AB에. 점 C는 다시 선분 BA에. 들어갈 말을 찾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B가 주어야. B라고 불리는 건 AC, 선분 AC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몇 대 몇 내분점이 되는 거지? 3대 5 내분점이 돼. 이젠 다시 점 B가 내가 주목하는 대상인데 점 B는 CA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몇 대 몇? 5대 3 내분점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나서 점 A가 이젠 주어야. 점 A는 BC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젠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외분점이라고 대답할 거야. 외분점. 괜찮아? 외분점. 그때 이런 거야. 선분의 입장에서 B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끝이 돼. 벡터로 말하게 되면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이 될 텐데 나는 선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이야. 무슨 소리냐? B로부터 시작해서 A라는 점 들렸다가 C로 돌아와줘 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읽으면 돼? 라고 물었을 때 3만큼 갔다가 얼마만큼 돌아오는 거라고? 8만큼 돌아오는 거라고.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이 된단 말이야. 이해해? 그럼 몇 대 몇 외분점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3대 돌아오는 거 8 외분점이라고 읽으시면 돼. 괜찮아? 그러면 다시 봐봐. 점 A는 이번엔 CB야. 맞아? 그럼 C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C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가는 거지? 8만큼 갔다가 돌아와야 해. B로 얼마만큼 돌아오는 거지? 3만큼. 그러니까 몇 대 몇? 8대 3 외분점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다시 연습하자. 이젠 점 C가 주어야.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점 C는 AB의 입장에서 보거나 B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깥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점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면 돼? 외분점이라고 말하면 되고 외분점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사이에 있으면 내분점, 바깥에 있으면 외분점. 맞아? 그럼 얼마만큼 가는 거냐? A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젠 C까지. 맞아? A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C까지 얼마만큼 가? 8만큼 갔다가 다시 B로 돌아오는 거야. 얼마만큼 돌아와? 5. 그래서 몇 대 몇? 8대 5 외분점이라고 말하면 되고 B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B로부터 시작하면 얼마만큼 가? 5만큼. 그리고 얼마만큼 돌아와? 8만큼. 그래서 몇 대 몇 외분점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5대 8 외분점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결국 내분과 외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요. 괜찮습니까? 어떤 점을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점도 선분을 만든 다음에 맞아?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이에 있으면 내분점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뭐에 있으면 바깥에 있으면 외분점이라고 부를 텐데 외분점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 앞에 점이 바로 뭐를 나타내? 시작. 끝점이 바로 뭐를 나타내는 거지? 도착점. 이해해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줄 수 있더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거냐면 얘들아 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한 학생들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식에 주목해서 어디까지 배웁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는 거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이 식을 내가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이 식을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 x1 더하기 m 더하기 m분의 m이라고 갖다 쓰고 x2 마이너스 x1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게. 그리고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해. 잘 들어야 해. 먼저 예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 이 식을 다시 선생님은 뭐 하겠다는 거니까 해석을 하겠다는 거니까 해석. 해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2 더하기 7분의 5라고 갖다 쓰신 상태에서 곱하기 3 이럴 거야. 그때 해석하는 거 잘 봐. 2라고 불리는 건 스타트를 나타내. 2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야. 2로부터 스타트. 플러스 연산은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 맞지? 그래서 더하기야. 그래서 양의 방향을 나타내. 양의 방향. 그리고 나서 잘 들어봐. 3이라고 불리는 게 뭐였어요? 라고 물으시다면 전체 길이였어. 3이라고 불리는 게 뭐였다고? 전체 길이였어. 맞아? 그러면 7분의 5라고 불리는 이 숫자 좀 봐줄래? 7분의 5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1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큰 수야. 괜찮아? 1보다는 작지만 뭐라고? 0보다는 큰 수야. 괜찮아? 그러면 벡터의 입장으로 나는 배우게 될 텐데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의미는 방향이 같다라는 거거든. 뭐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도 하고. 7분의 5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확대의 의미일까 축소의 의미일까? 1보다 작은데 축소의 의미지. 이게 중요해. 뭐에 대한 의미라고? 축소에 대한 의미야. 그럼 이건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2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나 봐. 맞아? 오른쪽으로 가는데 얼마만큼 갈 것이니 이게 중요한 거잖아. 전체 길이가 3이야. 맞아? 왜 이 길이가 3이? 맞네. 전체 길이가 뭐야? 3이야. 맞아? 3에서 얼마만큼 축소시킨 길이를 더하겠다는 거야. 7분의 5만큼 축소시킨 길이를 더하겠다는 거 맞지?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말하는 x2 마이너스 x1이라고 불리는 건 그냥 뭐의 길이야? 전체 길이야. 괜찮아? 전체 길이. 벡터의 세상 속에서는 선분의 길이를 뭐라고 말해? 벡터의 크기라고 말해. 괜찮아? 예. 이게 선분의 길이야. 오케이? 그런데 잘 봐. 이 의미는 실수배야. 괜찮아? 무슨 배라고? 실수배야. 이해해? 실수배인데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뭐가 크잖아요. 이해해? m 플러스 m분의 m인데요. 맞아요? 그럼 이 의미는 실수의 의미는 축소야 확대야? 축소의 의미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축소의 의미인 거 맞죠? 전체 길이가 이만큼 있는데 x2 마이너스 x1이 전체 길이인데 맞아? 얘를 얼마만큼 축소한다는 거야? 전체 m 플러스 m분의 m만큼 축소한 길이를 이해해? 뭐 하겠다는 거지? 더하겠다라는 거야. 맞아? x1으로부터 더하겠다라는 거지. 이해해? 전체 길이가 얘인데 얘를 얼마만큼 축소해서 m 플러스 m분의 m만큼 축소해서 더하겠다라는 의미야. 뭔 소린지 이해하니?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해석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해석이고 실수배에서 축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해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석. 이 식을 좀 관찰해 줄래? 이거 읽는 방법 알려드렸던 거 맞지? 더하기면 뭐라고? m 더하기 m 대 n 내분한다. 맞아? 읽는 건 어떻게 읽는 거라고? 거꾸로. 주어가 중요하잖아. 누구를? 선분 x1, x2를 m 대 n 내분해요. 이해해? 요렇게 읽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어떤 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해라는 게 중요하잖아. 어떤 분해예요? 너한테는 a분의 b 더하기 c 마이너스 d 이 꼴을 너의 눈에는 분해를 실시하게 되면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거 중요했던 거 맞지? 예. 분해에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었어? 부분분수라고 불리는 게 있었어. 부분분수. 부분분수가 뭐예요? 이런 거잖아. b-a분의 별이라고 불리는 이 멸정한 녀석을 분해를 하게 되면 b-a분의 뭐라고 갖다 어이고 선생님 알겠어요. a 곱하기 b분의 별 얘를 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b-a분의 별이라고 갖다 쓰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이것도 역시 분해가 중요하지. 예.
중학교 때는 어떤 게 중요했었는데 이렇게 가는 통분이 중요했었잖아. 중학교 때는 이렇게 가는 뭐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통분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이해해? 수학은 등호, 좌변, 우변이 같다라고 한다면 좌변을 우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우변을 좌변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도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해? 중학교 때는 통분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왜? 야 이거 통분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건데? AB분의 B-A가 돼서 B-B-A 없어지니까 이게 되는 이 가정을 뭐라고 불렀다고? 통분이라고 불렀다고요. 맞아?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얘를 분해하는 이 가정이 중요한 거 맞지? 예. 그럼 얘의 식을 봐봐. 이 식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분해를 하고 싶다는 거야. 이 식을 분해를 하게 되면 하트 분해죠. 1번 하트, 2번 하트 이렇게 쪼개게 되면 하트 분해를 실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m 플러스 n분의 mx2라고 갖다 쓸 것이고 거기에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x1이라고 이렇게 분해를 때릴 수 있는 거 맞지? 예. 여기까지 괜찮아요? 분해를 실시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랬을 때 특징 봅니다. 특징. 딱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지금 복습해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똑같아. 나중에 가서 벡터라는 것만 갖다 붙이면 똑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지. 뭔 소리냐? 내가 너를 네모라고 할게. 너를 내가 세모라고 할게. 괜찮아?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둘이 합해서 그 값이 개수의 합이 1이라고 한다면 개수의 합이 뭐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네모와 세모가 둘 다 양수라고 한다면 개수의 합이 1이고 두 개의 개수가 다 양수라고 한다면 이해해? 우리는 이때 반드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이 식 자체는 내분점의 식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뭔 말인지 모르시면 예를 들어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7분의 3a 더하기 7분의 3a 더하기 7분의 4b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물음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 내가 네모, 내가 세모, 우리 둘이 양수, 둘이 더해서 1. 그러니까 얘는 내분점이네. 뭐야? 물음표의 답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7분의 7이라고 불리는 것도 여러분 눈에는 모양 맞춰서 3 더하기 4분의 3a 더하기 몇 b로 보이는 거니까 4b로 보이는 거니까 이해해? 아, 얘는 누구를 주어 거꾸로 읽는 거니까 누구를 선분 누구를 BA를 괜찮아? 몇 대면 내분한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지. 4대 4, 3대 4 모양 맞춰서 읽어야 되니까 3대 4 뭐한다? 내분한다. 그런 내분점이에요. 요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예,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의 내분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하십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젠 잠시 찍어주시면서 여기랑 여기 찍어주시면서 외분점 갑니다. 보통 1학년 때 저렇게 안 배우죠. 공식만 외우시겠죠. 그럼 안 되고 오늘부터 잘 배우면 돼요. 이게 벡터의 세상에서 똑같이 연결되니까 일로 와주세요. 지워도 됩니까? 네, 지울게요. 이제 외분점 갈게요. 볼게. 얘들아, 외분점 할 때 학생들이 맨날 공식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점만 구할 줄 알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해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잠시 3분간만 시켜드리도록 할게. 봐봐, 내가 어떤 직선이 있었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었고 너무 멀리 잡았다. 여기 점이 A가 있었고 그냥 여기 점이 내가 B가 있었다라고 칠게.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AB 선분 AB에 3대 7 외분점이 뭐야? 점 좀 찍어줘라고 말하고 싶고, 또 AB에 이번엔 선생님이 5대 2 외분점이 뭐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럼 점을 찍을 줄 알아야 해. 점. 나는 이젠 점을 찍을 거야. 괜찮아? 야,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불리는 것은 선분을 확장시킨 이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되잖아. 맞아? 괜찮아? 내분점 막 여기 있어요? 아니죠, 맞아? 선분을 확장시켰을 때 맞아? 그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공부를 좀 복습을 한 학생들은 이런 것도 떠올리겠네. 그럼 저번 시간에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는 조건을 배웠는데,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는 조건은 뭐였던 거지? 두 벡터로 표현했을 때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되네. 실수배 관계와 맞아? 그 두 벡터의 종점 또는 뭐가 시점이 일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다라고 해석됐던 거 맞지?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불리는 것도 어차피 일직선상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걔랑 연결이 되겠네요. 훌륭한 자세예요. 괜찮아? 훌륭한 자세라는 거야. 뭐 하여튼 볼게. 보시면 AB의 3대 7 외분점인 거잖아. 그럼 명령어를 이렇게 받아들여줘. 명령어를 첫 번째 아까 해석을 가리키기로 어떻게 해석을 가리켰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외분점의 세상에서는 A로부터 시작해서 이 외분점의 이름을 선생님이 별임이었다라고 한다면 A로부터 시작해서 별까지 거리 몇만큼 가는 거고 3만큼 가는 거고 이해해? 3등 3칸 가는 거고 3칸 갔다가 뭐로? 별에서 뭐로? B로 이해해? 몇 칸 돌아온다라는 거지? 7칸 들어온다라는 거지. 돌아온다 라는 거죠. 이해해? A로부터 시작했다가 누구로 돌아오는 거라고? B로 돌아오는 거 맞지? 이해해? 그때 좀 더 난 친절하게 등분을 친 건데 어떻게 등분을 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등분을 치는 거야. A, B를 그럼 한 칸이 궁금한 거잖아. 아니 네가 궁금한 건 한 칸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 아니겠어? 예.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한 칸의 길이 이게 3칸 갔다 7칸 돌아오는 거라며. 그럼 한 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때 만드는 방법은 이거죠. 선분 AB를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 뺀 다음에 그냥 절대값을 씌워. 그럼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3에서 7 빼게 되면 몇 등분인데? 4등분인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얘를 4등분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몇 등분 치는 거라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몇 등분? 4등분 치는 거야. 괜찮습니까? 4등분 치신 다음에 어떻게 가시면 돼? 야, A로 가서 3칸 갔다가 B로 7칸 돌아와야 되거든. 내 말 정신 차려봐. 정신 차리고 들어봐. 야, 방향이 중요해. 벡터에서도 방향이 중요한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도 이미 방향은 중요했던 거야. 야, A로부터 시작해서 3칸 가는데 야, 이렇게 3칸 갔다가 7칸 들어오는데 말이 되냐? 안 되지. 맞아? 아니 이렇게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3칸 갔다가 돌아오는 칸은 7칸이네.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맞지? 이해해요? 그때 내가 지금 4등분 쳤었던 걸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세 토막을 갖다 붙여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갔다가 몇 칸 돌아온다는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 7칸 돌아온다. 이게 바로 점별의 정체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공식으로만 외우면 수학이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몰라. 예. 그럼 다시 한 번만 연습할게. 이렇게 가볼게. A, B에 5대2 외분점을 갖다 찍으래. 그러면 말이야. 봐봐. 그냥 내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 나를 A라고 불러줘. 나를 B라고 불러줘. 이런 외분점, 너의 외분점의 정체를 내가 달림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예. 그러고 나면 나는 행동 영역 어떻게 가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이때 몇 등분 쳐야 해? 등분은 선분 A, B를 몇 등분 쳐야 해? 5에서 2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니까 몇 등분? 3등분. 네, 3등분 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이렇게 3등분 치는 거야.
그런 다음에 A로부터 시작해서 몇 칸 가래? 5칸 갔다가 몇 칸 돌아오래? B로 2칸. 야 그러면 말이야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방향이 맞아? 야 그러면 이렇게 5칸 갔다가 B까지 2칸으로 돌아올 수 있어? 순간이동이니? 말이 안 되죠. 맞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가야죠.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돼? 똑같이 여기 2등분을 더 만들어줘서 맞아? 이렇게 몇 칸? 1칸, 2칸, 3칸, 4칸, 5칸 갔다가 맞아? 몇 칸 들어온다? 이렇게 2칸 들어온다. 요 점의 정체가 바로 뭐라고요? 달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나름 졸라 친절한 것 같은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괜찮아요? 네, 볼게. 그러고 나면 난 이제 외분점에 관해서 어떻게 점을 찍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한 거 맞지? 내분점 점 찍기는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이에 있으니까요. 맞아? 예. 근데 외분점에 점 찍기를 잘 못해서 외분점에 대해서 점 찍는 걸 여러분한테 강의했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잠시만 찍어주시고 그럼 이제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 또한 해보도록 하죠. 지워도 돼? 지울게. 집중. 기지개 좀 피시고. 기지개 좀 피시고. 조용. 완전 집중해야 해. 볼게. 나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상에서 마찬가지로 A라는 점이 있어요. 나의 이름은 x1, 0이라고 불러주세요. B라는 점이 있어요. 나를 x2, 0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놓고 여기 C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 길이가 M이라는 비율관계, N이라는 비율관계를 가졌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 나 이 점 C라고 불리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차피 내분과 외분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슨 개념이라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가 말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A, 선분 A, B의 입장에서 C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할 거야? M 대 N 무슨 점이라고 말할 거야? 외분점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고 두 번째 주어를 바꿔서 누구의? 선분 B의 E에 괜찮아? B로부터 이렇게 되면 B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맞지? B로부터 얼마만큼 가는 거고 M만큼 가는 거고 맞아? 얼마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M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N 대 M 외분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쵸? 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는데 나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만 할게요. 어떤 말을 하냐면 당연히 이 그림을 보지 마시고 이 위치관계를 보게 되면 M의 값이 M보다 커야 되는 거 맞지? 왜죠? 라고 묻으신다면 큰 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가 당연히 작으니까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그러면 나 C라는 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증명할 테니까 잘 봐. 내가 만약에 이 길이의 비율을 M이라고 하고 이 길이의 비율을 N이라고 했다면 이 길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지? M-N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나는 이 점의 좌표, C라고 불리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야. 너라는 좌표라고 불리는 C라는 점의 좌표라고 불리는 얘는 X1으로부터 갈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가? 얘로부터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맞아? 오른쪽으로 가니까 너는 어떤 연산을 써? 플러스 연산을 쓰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플러스 연산을 쓸 거야. 내 말 이해하지? 좋아요. 그러면 플러스 연산을 갖다 쓸 텐데 내가 아는 길이는 이 길이야. 이 길이란 말이야. 이 길이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 맞아? 이 길이를 좌표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x2-x1이라고 갖다 쓰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네모 박스를 칠 거란 말이야. 이해해? 네모 박스라고 불리는 건 실수배라는 연산이야. 이해해? 이 실수배라는 연산인데 네모 박스 안에 와야 되는 건
이 길이만 내가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2 마이너스 x1으로 표현한 거 맞지? 근데 내가 더해야 되는 길이는 이 길이잖아. 그럼 확대의 의미야, 축소의 의미야? 확대의 의미지. 아, 이 실수배라고 불리는 건 어떤 의미여야 된다고? 확대에 대한 의미여야 한다고. 맞아? 이 연두색 길이를 확장한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당연히 네모의 값은 뭐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지?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 맞지? 그래야지 뭐의 의미가 되니까? 확대의 의미가 되니까.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 축소의 의미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와야 될 말을 찾아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너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m 마이너스 뭐분의 m분의 맞아? 확대 얼마만큼? m만큼. 훌륭해요. 괜찮아? 이해해? 이러면 공식 완성이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해? 그럼 이 공식을 뭐 하면 이쁘게 통분하시면 너를 이쁘게 뭐 하신다면 통분하신다면 이해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게 바로 m-n이라고 갖다 쓰고 여기가 통분했으니까 m-n x1이라고 갖다 쓰신 상태에서 더하기 m이라고 갖다 붙이고 x2-x1 이렇게 바뀌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예, 이 공식을 이쁘게 정리하시면 공식의 탄생 통분하신 다음에 이쁘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외분점에 대한 공식이라고 불리는 건 m-n이라고 갖다 쓰고 똑같이 모양 맞춰 m-n이라고 똑같이 모양 맞추는 거야. 플러스 연산이 내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외분. 예. 외분이 된 상태에서 이 식 정리하게 되면 모양 맞춰서 갖다 쓰기 위해서 x2라고 갖다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mxn과 x1과 플러스 mx1 없어져서 마이너스 무슨 원? x1. 예. 그럼 여전히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 맞지? 모양 맞춰서 나는 이 식을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지? m 대 n 뭐 한다? 외분한다 라고 읽으면 돼. 마이너스니까 뭐 한다고 읽는다고? 외분한다고 읽는다고. 그런데 주어가 중요하잖아. 도대체 누구를? 이라고 물으신다면 여전히 뭐 하게 읽는 거야? 거꾸로. 이해해? 거꾸로 읽어서 누구를? 선분 x1, x2를 이해해? 뭐라고 읽는다? m 대 n 외분한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 식도 여전히 내가 뭐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해를 하게 되면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라고 했을 때 m-n분의 m x2라고 갖다 붙일 것이고 거기에 마이너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갖다 붙일 거냐면 m-n분의 nx1이다 이렇게 나는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차이를 보셔야 해. 어떤 차이를 보셔야 되냐? 아까 내분이라는 것을 분해하게 되면 내분을 분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었냐면 m 플러스 n mx2 더하기 m 플러스 n 분의 nx1 이렇게 읽었었어. 맞아? 특징은 뭐였죠?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네모 내가 세모라고 한다면 이해해? 첫 번째 네모 더하기 세모는 항상 뭐여야 해? 1로서 고정돼야 되고 두 번째 네모의 값과 세모의 값 둘 다 뭐여야 되는 거지? 양수여야 해. 이걸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말할까? 둘 다 지금 뭐여야 된다고? 양수여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런데 봐봐. 봐봐. 세련되게 말하려다가 여기서 세련되게 말할게. 여기 봐봐. 네모랑 세모랑 둘 다 뭐여야 되는 거야?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한번 볼게. 얘를 이젠 보시게 되면 나를 네모라고 불러줘. 나를 뭐라고 불러줘? 세모라고 불러줘. 이것들이 그냥 개수인 거야. x1, x2의 개수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똑같네. 뭐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개수의 합. 네모 더하기 세모라고 불리는 건 항상 뭐여야 된다고? 둘이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은 똑같은 거 맞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어떤 점이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m과 n이라는 문자는 이해해? 길이에 대한 비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무슨 수고? 양수고 얘도 양수야.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하니? 그렇게 되면 얘 양수분의 양수 그래서 전체 양수 네모는 무슨 수?
양수. 맞아? 이고 세모는 무슨 수? 양수분의 양수에 마이너스를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지? 음수가 되는 거 맞지? 이래도 되고 네모가 하나가 음수이고 세모는 뭐라고 한다면 양수라고 한다면 이해해? 그때는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네모 곱하기 뭐가? 네모 곱하기 세모가 뭐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돼. 빵보다 작다. 이것이 바로 다른 부호를 나타내는 거 맞지? 괜찮아? 이해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를 뜻하는 거고 왜 분으로 해석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로 해석되는 거라고? 네 분으로 해석한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벡터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 여기 벡터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다시 재정리해 드렸어요. 잠시 찍어 주시면서 지워도 됩니까? 지워도 돼요? 네, 지울게요. 시작. 기지개 좀 펴봐. 시작해 볼게. 그럼 이렇게 갈게. 봐봐. 내분 벡터, 외분 벡터라고 불리는 게 별게 없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의하면 내분 벡터라고 불리는 것은 m 더하기 n이라고 갖다 쓰고 m 더하기 n이라고 갖다 쓰고 내가 여기를 이젠 a 여기를 b 이렇게 벡터 표시만 하게 되면 다시 무슨 표시만 하게 되면 벡터 표시만 하게 되면 맞아? 나는 얘를 무슨 벡터라고 부를 거고 내분 벡터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다시 뭐라고? 내분 벡터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얘가 바로 뭐라고? 내분 벡터야. 그리고 외분 벡터라고 불리는 건 왜 또 썼어? 외분 벡터라고 불리는 얘는 뭐죠라고 물었을 때 그냥 똑같아. m-n이라고 갖다 쓰고 m-n이라고 갖다 쓴 다음에 여기 a 여기 b 거꾸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 아는 거 맞지? 얘를 나는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고? 외분 벡터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개념은 이런데 얘를 이젠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생과 활용을 못하는 학생은 무지막지한 실력 차이를 보이게 돼요. 괜찮아?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한테 새로운 테크닉을 전수하는데 이게 진짜 유용합니다. 진짜 유용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개념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봐봐.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나요. 이렇게 가는 야리꾸리 벡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야리꾸리 벡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시점을 내가 A라고 하고 이놈의 종점을 내가 그냥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나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었는데 얘가 바로 B, 시점을 B라고 하고 여기 종점의 이름을 D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주셔야 되냐면 이런 걸 봐주셔야 해. 얘들아 봐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 더하기 BD 벡터를 2로 나눈 벡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새끼를 분해를 하게 되면 이 새끼 뭐 하게 되면 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 AC라는 벡터가 되고
더하기 2분의 1 BD라는 벡터가 되는데 어머나 그런데 오 동그라미라고 하고 내가 너를 세모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합이 1인 상태에서 1이고 둘 다 양수네. 그러면 내가 너의 벡터라고 불리는 건 X벡터라고 한다면 X벡터라고 불리는 것은 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자면 X벡터라는 건 이름을 준 거야. 개똥이 소똥이처럼 뭐를 준 거라고 그냥 이름을 준 거야. 이 벡터의 이름을 그냥 X벡터라고 부를게. 내가 이름을 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X벡터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X벡터의 정체라고 불리는 얘는 AC, BD라는 벡터 AC 벡터와 BD 벡터의 무슨 벡터가 되는 건데? 내분 벡터가 되는 거야. 이해해? 얘들아 너희들 중점 공식을 어떻게 외워? 좌표할 때 중점 공식 x1, y1이 있고 좌표가 x2, y2가 있어. 중점 과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맞아? 근데 x1 더하기 x2 앞에는 계수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일일이 숨겨져 있는 거 맞지? 이걸 중점 공식이라고 배우는 거 맞지?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냐면 나는 X벡터라고 불리는 얘의 정체가 궁금해. 야 너 정체 뭐야? 너 정체 뭐야? 아니 나 내분 벡터라고 해. 내분 벡터라고 해. 괜찮아? 근데 내분 벡터인데 아 새끼야 너는 AC, BD 이렇게 다 점을 갖고 있는데 너만 왜 X야? 맞아? 너 X벡터라고 불리는 거에 시점과 종점은 어떻게 돼? 너 시점과 종점은 어떻게 돼? 괜찮아? 시점과 종점은 어떻게 되니? 이랬을 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A, B 시점끼리의 중점을 갖다 꽂아. 시점끼리의 뭐? 중점을 갖다 꽂아. 내가 너를 M이라고 부를 거야. 중점의 이름인 거야. 그런 다음에 종점끼리 연결해. 종점끼리 연결한 다음에 뭐를 갖다 꽂아? 중점을 갖다 꽂아. 중점을 갖다 꽂아. 아이씨. 중점을 갖다 꽂아. 길이 갖다. 얘의 이름은 N이라고 할게. 괜찮아? 그러면 이 벡터의 정체는 무엇이죠? 라고 물었을 때 무엇이냐면 시점끼리의 중점. 시점끼리의 중점이 바로 X벡터에 대한 뭐가 되는 것이고 시점이 되는 것이고 종점끼리의 중점. 다시 뭐라고? 종점끼리의 중점. 그것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벡터는 결국 어떤 벡터였습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MN 벡터야. 뭔 소리인지 이해해? 어떻게 이해를 해? 증명을 안 해줬는데. 이해해? 하고 고개 끄덕이면은 그건 주입식 교육 아니요. 맞아?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러면 봐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증명 시작. 증명. 증명. 아 갑자기 웃기는 생각이 나서 아니 선생님 돌잔치 할 때 학생들이 순마당 마더통 노래길래 진짜 그걸 놀까 하고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와이프가 날 죽이려고 했어. 아 내가 진짜 태교를 할 때 와이프한테 애가 똑똑하게 태어나려면 숨 막고 나와 내 앞에 거를 꼭 읽어주라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그 책을 진짜 갖고 갔어요.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읽어도 이러길래 아씨 욕 먹었네. 봐봐. 증명해 줄게. 증명 볼게요. 증명은 이렇게 가면 돼요. 나는 차분해를 이용할 거예요. 차분해를 이용한다라는 건 관측점은 되게 자유롭다라고 했어요. 왜? 차분해는 종점 빼기 시점으로 갖다 붙이면 되죠. 맞아? 근데 그 앞에 붙는 거는 별이어도 되고 달이어도 되고 뭐 내 맘대로였던 거 맞지? 그래서 아무거나 이런 위치 관계를 보고 O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O라는 점을 이런 데 있었다라고 이걸 관측점이야. 나 O라고 이름을 줄게요. 이 점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주겠다고? O라고 이름을 줄게. 여기가 바로 관측점이 되는 거예요. 관측점이 된 상태에서 얘를 차분해하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가볼게요. 2분의 내 눈에는 저 벡터가 이젠 2분의 1에 가로 싹 이쁘게 치신 다음에 AC 더하기 BD 벡터로 보여요. 괜찮아? 맞아요? 2분의 1 곱해져 있는 거 맞잖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난 이렇게 갈게요. 2분의 1이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분해할 겁니다. 분해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분해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OC-5A요. 선생님 난 5가 싫고
D라는 문자가 좋아요. 개치점올. 이해해? 개인 취향인 거 맞죠? 나는 그냥 O라는 점을 관측점으로 잡은 것뿐이야. 하지만 이게 실전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저 관측점이라고 불리는 건 문제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개연성이 있는 점이어야 해. 여기까지 괜찮아? 원점 또는 꼭지점 또는 무게중심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 점이었다고. 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중심. 괜찮아? 이 많이 쓰이고. 그럼 볼게. OC-OA로 쪼갠 거야. 종점 빼기 뭐로 쪼갠 거지? 시점으로 쪼갠 거 맞지? 거기에 더하기. 이 애를 다시 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분해할 수 있어? 우리는 OD 마이너스 뭐라고? OB라고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면 봐봐. 내가 하는 거 잘 봐. 나 둘이 더한 다음에 2분의 1 갖다 붙일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2분의 OC 더하기 OD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것이고, 거기에 빼기 오신 다음에 얘랑 한꺼번에 처리해서 둘 다 빼기니까 가로 딱 이쁘게 치신 다음에 나는 얘를 다시 2분의 OA 더하기 뭐라고 주장할 거야? OB라고 이렇게 주장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러고 나면 여기 앞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1이라고 불리는 게 숨겨져 있는 거 맞지? 예. 나는 지금 벡터를 다루고 있어. 벡터라고 불리는 건 시점과 종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 벡터라고 불리는 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가 개수의 합이 1이고 둘 다 양수니까 무슨 벡터지? 얘도 여전히 내분 벡터야. 맞아? 그러면 이 내분 벡터의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거잖아. 괜찮아? 그러면 얘 이쪽으로 오시게. 나 주황색이라고 갖다 쓰고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갖다 쓰신 상태에서 얘 연두색 동그라미 갖다 붙일게. 얘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할 겁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죠? 라고 했을 때 얘는 무슨 벡터야? 내분 벡터긴 한데 중점 벡터야. 1대1 내분이니까. 맞아? 그러면 우린 거꾸로 읽는다 그랬잖아. 거꾸로 이해해? 뭐를 몇 대 몇 내분하는 거야? 1대1 내분하는 거 맞지? 얘 몇 대 몇 내분이라고? 1대1 내분이야. 근데 시점은 시점끼리만 보는 거야. 5를 1대1로 내분한대. 5? 뭐야? 같은 점이잖아. 야, 이 점은 1대1로 내분한대. 5? 얘를 1대1로 내분해도 자기 자신이죠? 선분이 아니잖아요. 이해해? 그럼 얘 이름은 뭐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시점과 종점이 중요하니 5라고 갖다 쓰는 거야. 이해해? 그런 다음에 얘는 거꾸로 읽는 거죠. 1대1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우리는 다른 습관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 1대1 내분하는데 누구를? DC를 몇 대 몇 내분한다고? 1대1 내분한다고? DC를 1대1로 내분한대. 그 이름이 뭐였던 거야? N이었던 거 맞지? 예. 그럼 얘도 봐봐. 얘 백이야. 그런데 얘 뭐야? 여전히 무슨 벡터야? 내분 벡터지. 여기 1이 숨겨져 있고 여기 1 숨겨져 있는 거잖아. 이해해? 괜찮아? 둘 다 양수이면서 합이 1인 거 맞죠? 그럼 얘도 여전히 무슨 벡터라고? 내분 벡터야. 맞아? 그럼 벡터에는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거야. 그럼 시점끼리만 보는 거야. 시점을 정할 때는 뭐끼리만 보는 거라고? 시점끼리만 보는 거야. 오케이? 시점끼리 보게 되면 5를 1대1 내분한대. 5 자기 자신. 맞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갖다 쓰고? 5라고 갖다 쓰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는 거지? BA를 몇 대 몇 내분? 1대1 내분. 이해해? BA를 1대1 내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BA의 1대1 내분점은 뭐가 된다고? M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나를 OM 벡터라고 불러주시게. 누구들요? OM 벡터. 나를 OM 벡터라고 불러주시게. 이게 바로 무슨 벡터? OM 벡터인 주황색 벡터. 맞아? 그런 다음에 연두색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지? OM 벡터가 되는 거 맞지? 두 벡터의 차야. 그런데 뭐가 일치되어 있는 거지 지금? 시점이 일치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라고 하니까 결론은 뭐야? 분필 떼지 말고 가. 분필 뭐 하지 말고 가? 떼지 말고 가. 이해해? 그러니까 증명 끝이지. 당연하지. 왜 당연한 거죠? 라고 물으신다면 벡터의 차를 우리는 다시 뭐를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결합을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맞아? 얘가 바로 뭔데? 종점 빼기 무슨 거? 시점이었을 테니까 이 벡터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지? MN 벡터가 되는 거야. 증명이 끝난 거야. 괜찮아? 증명이 끝난 거야.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얘들아, 내가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어. 너희들이 맨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거거든. 보통 문제집들을 보면 이래. 얘를 A 벡터라고 하자. 얘를 B 벡터라고 하자.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해서 얘는 당연히 무슨 벡터가 되는 거지? 내분 벡터. 1대1 내분. 중점 벡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선생님 이 벡터죠 뭘. 얘 이름이 바로 얘를 X벡터라고 한다면 바로 이 X벡터죠. 그러니까 모양이 맨날 이뻐. 근데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을 봤는데 모양이 안 이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은 이딴 세상이었는데 맞아? 벡터가 쉬면 오 이쁘고 이쁘고 맞아?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찍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그림이 나오면 뭐지? 씨발 이 새끼 뭐야? 붙여? 막? 붙여? 평행이동? 야, 평행이동은 잘 안 써 개념상. 예? 삼각형법이랑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리는 건 내가 여러분들 내신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니까 말한 거지만 실전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쓰이질 않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가 없거든.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건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말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봐봐 모양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무슨 벡터인 거지? 내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개수의 합이 1이고 둘 다 양수잖아 맞아? 그럼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무조건 내분 벡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어떻게 가면 돼? 얘는 1대1 내분이니까 그냥 중점 찍고 그게 결과야. 예. 그럼 선생님 잠시 찍어주시고 잠시 찍어주시고 얘들아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증명을 한 거잖아. 야, 이 증명 과정이라는 건 변해 안 변해? 대수적으로 지금 증명한 건데 안 변하지? 안 변하지? 그럼 이쪽으로 와봐. 얘들아,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거야. 그림이 내가 이렇게 가는 벡터를 AC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오는 벡터를 BD 벡터였다고 할게. 괜찮아? 시점 화살표가 꽂히는 게 종점, 화살표가 난 종점. 화살표 없는 거 시점, 화살표 있는 거 종점. 맞아? 이렇게 야리구리한 벡터야. 괜찮아? 근데 나보고 갑자기 이 식이 나왔어. 맞아? 2분의 AC 벡터 더하기 BD 벡터 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 이해해? 그럼 나는 얘 이름을 줄 거야. 그냥 선생님은 이제 너와 나의 약속이야. 이렇게 졸라 복잡하잖아. 얘를 내가 맨날 이렇게 읽을 순 없잖아. 2분의 1 AC 벡터 더하기 2분의 1 BD 벡터 이렇게 읽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라고. 너를 그냥 무슨 벡터라고? X 벡터라고. 이해해? 그럼 너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 생각만 하면 돼. 아 개수야 둘 다 양수. 그러니까 무슨 벡터? 내분 벡터. 맞아? 그럼 우리는 이 X 벡터의 정체가 뭐라고? 시점과 종점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점끼리 연결해. 다시 목끼리 연결하라고? 시점끼리 연결해. 시점끼리 연결하게 돼서 딱 뭐를 갖다 꽂아? 중점을 갖다 꽂아. M 이렇게. 괜찮아? 그런 다음에 목끼리 갖다 꽂아. 중점끼리 연결해. 종점끼리 연결해. 그런 다음에 직선을 만들어. 맞아? 그런 다음에 다시 반땡해. 그것을 내가 N이라고 하면 이해해? X벡터의 정체는 바로 누구인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게 바로 무슨 벡터다? X벡터다 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하십니까? 뭔 소린지 이해해요? 괜찮아? 아 그러면 이 방법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행동 영역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행동 영역으로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증명이 변하진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해? 시점끼리 반땡 꽂고 종점끼리 뭐 갖다 꽂아? 반땡 갖다 꽂고. 맞아? 시점은 시점끼리 종점은 종점끼리 반땡 갖다 꽂은 다음에 뭐 하면 돼? 쭉 읽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아? 그림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내분 벡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봐봐.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갖고 놀아보자 해요. 어떻게 갖고 놀고 싶냐면 이렇게 한번 갖고 놀아볼게 얘들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이번엔 이렇게 갖다 붙일게. 3분의 1 AB 벡터 더하기 3분의 2 B CD 벡터 이렇게 말할게. 그리고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갖다 그리고 싶냐면 이렇게 갖다 그릴게. 나야 AB 종점, 나야 CD. 아까 이름은 AC, BD 이렇게 놨다면 이번엔 일부러 A, B, C, D 이렇게 놨어.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얘를 이 벡터의 복잡한 이름을 그냥 무슨 벡터라고 한다면 X 벡터라고 한다면 X 벡터라고 불리는 거에 정체가 궁금해. X 벡터의 정체는 뭐겠어? 당연히 개수의 합이 뭔데? 1이고 맞아? 둘 다 무슨 데? 양수인데. 야 그럼 X 벡터라고 불리는 건 뭐겠어? 내분 벡터라는 게 확실하잖아. 괜찮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건 X 벡터의 뭐랑 뭐가 궁금한 거야? X 벡터가 내분 벡터라는 건 아는데, 내가 내분 벡터라는 건 아는데 너의 뭐가 궁금하다고? 시점과 종점이 궁금해. 나는 시점의 이름을 그냥 M이라고 놓을 거고 종점의 이름을 N이라고 놓을게. 그게 어떻게 그림상으로 그려지는가를 보자는 거야. 예. 그럼 볼게. 얘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갖다 그리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의 눈에도 3이라고 불리는 게 모양 맞추기 들어가서 1 더하기 2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놓고 나는 얘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1 AB 더하기 2 CD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맞지? 이해해? 시점 M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1대2 내분점이야. 맞아? 1대2 뭐라고? 내분점이야. 맞아? 근데 주어가 중요하잖아. 누구를 시점은 시점끼리만 보는 거니까. 맞아? 거꾸로 읽게 되면 누구는 CA를 좋아. CA를 몇 대면 내분하는 거라고? 1대2 내분하는 거라고. 그러면 직선을 만드시게. 괜찮아? CA를 1대2 내분하는 거니까 몇 등분 쳐야 돼? 전체는 3등분. 그래서 딱딱 3등분 친 다음에 CA를 1대2니까 1대2.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지? M이 되는 거야. 예. 난 이젠 종점이 궁금한 거죠. 이해해요? 종점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예요? 종점은 여전히 몇 대 몇 내분이에요? 1대2 내분이에요. 1대2 내분점이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누구를요? DB를요. 선분 누구를? DB를. 이해해? 1대2 내분한다는 거지. 그러면 DB끼리 뭐를 만들어요? 싹싹 선을 만들어요. 맞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몇 등분 치는 거예요? 여전히 3등분 치는 거 맞지? 순서 중요해. 누구를? DB를. 그러면 여기에 점 찍히는 거네. 맞아? DB를 1대2 내분하는 거니까. 맞아? 얘의 정체가 뭐가 되는 거지? N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은 이 벡터가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무슨 벡터가 된다는 거지? X 벡터가 된다는 거야. 이해해? 그림이 아무리 야리꾸리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 저렇게 작도하실 수 있어야 해. 되게 유용함을 가져다 줄 거야. 잠시 증명을 좀 빠르게 해볼게. 얘를 증명한다라는 건 이런 거겠지. 이쪽으로 오시게 3분의 1이라고 갖다 붙이고 5라는 점이 뭐 여기 있든 뭐 상관없지. 맞아? 여기 있는 점을 이제 내가 별이라고 할게. 맞아? 그럼 별이라는 점, 저거는 되게 별이라는 점이 문제에서 계열성 있는 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래서 분해를 시작하는 거지. 3분의 1 AB 벡터라는 걸 나는 종점 빼기 시점으로 분해하게 되면 별 B 마이너스 무슨 B? 별 A 벡터. 거기에 더하기. 맞아? 그런 다음에 3분의 2라고 갖다 쓰신 다음에 이게 바로 무슨 벡터예요? AB 벡터인 거 맞죠? 그런 다음에 CD 벡터를 마찬가지로 계열성 있는 점, 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3분의 2라고 갖다 쓰고 무슨 벡터? 별 D 벡터 마이너스 무슨 벡터? 별 C 벡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얘를 다시 이렇게 묶습니다. 내 눈에는 3이라고 불리는 숫자가 1 더하기 2로 보일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별 B 벡터 1별 B 벡터 더하기 그런 다음에 2별 D 벡터 라고 말한 상태에서 마이나 여전히 나는 1 더하기 2로 보인 상태에서 이번엔 이렇게 가겠습니다. 1 별 A 벡터 거기에 더하기 2배에 무슨 벡터? 별 C 벡터 이러면 이식 윗식과 아래식은 똑같은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면 이 벡터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무슨 벡터예요? 내분 벡터죠. 맞아? 얘 무슨 벡터라고요? 내분 벡터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 내분하는 벡터는 우리 거꾸로 있는 거니까 이제 시점은 시점끼리 봐. 1대2 내분이잖아. 맞아? 별별 같은 점인데 맞아? 같은 점 1대1로 내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 이름은 뭐로 오는 거고 이 벡터 이름은 별로 오는 거고 이제 종점만 보면 되는 거 맞지? 몇 대 몇 내분이야? DB를 몇 대 몇 내분? 1대2 내분인 거 맞지?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거고 별N 마이너스 얘 이름은 별별을 1대2 내분 그러니까 1별 맞아? 그래놓고 얘를 보게 되면 CA를 몇 대 몇 내분? 1대2 내분이니까 CA를 1대2 내분하는 점은 뭐였던 거지? M이었던 거 맞지? 다시 결합을 하면 결국 얘가 무슨 벡터가 되는 거라고? MM 벡터. 그럼 이 증명 과정이 변할 리가 있어 없어? 없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야 그런데 말이야 이젠 이게 왜 유용하냐면 니네가 잘 봐야 해. 잘 봐. 어떤 걸 잘 봐야 되냐면 이런 걸 잘 봐야 돼. 집중. 어떤 걸 잘 봐야 되냐. 얘들아 봐봐. 선생님 말 집중해줘. 너한테 말이야 활용이야 활용. 활용인데 3 얘들아 3 내가 이렇게 말할까? 3 AB 벡터가 있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 7 CD 벡터라는 게 있었대. 괜찮아? 이런 벡터가 있었대. 개수합이 1이야 1이 아니야? 1이 아니지? 1이 아니면 1이게 만들면 되잖아. 내 말 잘 들어? 1이 아니면 1이게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만들 건데? 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아니 얘는 10 곱하기 10분의 3 AB 더하기 10분의 7 CD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봐. 이 벡터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X 벡터가 되니까 얘는 하여튼 내분 벡터지. 몇 대면 내분점? 3대 7 내분점. 야 시점 어떻게 돼? 이 벡터의 시점 어떻게 돼? 시점 어떻게 되냐니까? 시점은 CD를 C 누구를 A를 몇 대면 3대 7 하는 내분점 아니야. 맞아? 야, 이 벡터의 종점 어떻게 돼? 누구를? D 누구를? B를 몇 대면 3대 7 내분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해해? 야, 그래서 그 X 벡터가 이거였대. 이게 만약에 X 벡터였다라고 쳐. 이거 이미지야, 이미지. X 벡터라고 쳐. 그 벡터의 몇 배 하면 돼? 10배. 실수배지? 벡터의 무슨 배? 실수배지? 그런데 양수니까 무슨 방향이지? 같은 방향이지? 내가 만약에 이 X 벡터의 크기가 2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했었던 이 벡터를 하트 벡터라고 한다면 예? X 벡터의 몇 배가? 10배. 같은 방향이면서 크기만 몇 배? 10배가 하트 벡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길이가 2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하트 벡터는 같은 방향이면서 맞아? 길이는 몇 자리야? 20자리 인원 벡터일 거 아니야. 이해해? 괜찮아? 그렇잖아요. 뭔 소린지 이해해? 이젠 나는 다 만들어 버리면 돼. 졸라 유용할 거야. 예. 근데 뭐 실력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없거나 이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해해? 우리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무슨 벡터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내분 벡터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니 예를 들어봐 얘들아. 너한테 이런 게 있었대. 2분의 3 A 벡터 더하기 뭐 OB 벡터가 있었대. 예, 이걸 해석하래.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해석해도 되는 거냐면 여기서 나누기 뭐 들어갔었어 아까? 10 들어갔던 거 맞었지? 이해해? 난 둘의 합이 뭐로서만 만들어주면 돼? 1로서만 만들어주면 성공 아니야?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하니? 그러면 어떻게 1로 만들어줄까를 생각하게 되면 얘들아 너는 2분의 3 더하기 5를 괜찮아? 어떤 네모 박스 조작을 해서 이해해? 얘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1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를 다시 갖다 쓰게 되면 네모라고 불리는 것은 2분의 3 더하기 5는 뭐예요? 2분의 몇이에요? 13이 이거 돼서 1을 만들게 하고 싶은 거 맞죠? 여기까지 뭔 소린지 지금 이해해요? 괜찮아? 그러면 봐봐. 아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세모 네모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2분의 3 같은 존재고 여기가 지금 뭐 같은 존재야?
5 같은 존재잖아. 맞아? 우리 더한 거를 여기다 뭐 하면 돼? 나누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2분의 여기 뭐가 13으로 나누고 내가 여기를 뭐로 나누면 2분의 13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3을 해야 되지 않아? 다시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2분의 3 A 벡터라고 하고 괜찮아? 여기를 OB 벡터라고 했잖아. 맞아? 난 이 벡터를 해석하고 싶은 거라며. 그럼 너는 2분의 3 더하기 5가 뭐라고? 2분의 13이라며. 그럼 얘를 나눠 2분의 13분의 2분의 3A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거기에 더하기 다시 2분의 3에 OB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야지 같아져? 2분의 뭐를 곱해줘야지 같아지는 거야? 13을 곱해야지 같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얘 계산하면 뭐가 돼요? 13분의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거기에 A 벡터 더하기 얘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3분의 얘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 13분의 10이 되는 거 맞죠? 여기 13 있었던 거 맞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13분의 뭐가 되는 거라고? 10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벡터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내분 벡터로 뭐가 가능하다? 해석이 뭐하다? 가능하다.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지. 괜찮니? 이해해?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예, 좋아요. 적어주시고 찍어주시고 활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시작해도 되겠니? 그런 말이야. 그럼 외분 벡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가면 돼. 외분 벡터라는 거 점찍기를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녹이는지 보여드리고 이렇게 봐봐 얘들아. A 벡터 여기를 뭐라고 할까? X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Y B 벡터 얘가 외분 벡터로 해석이 되려면 다시 뭐로 해석이 되려면 외분 벡터로 해석이 되려면 나한테는 조건이 필요했었잖아. 이해해? 조건 두 가지가 필요했었던 거 맞지? 그 조건이 뭐가 됐어서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X 더하기 Y의 값이 뭐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되고 두 번째 X랑 Y랑 곱했을 때 다른 부호여야 되니까 얘가 뭐보다 작으면 돼?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와줘봐. 얘들아 봐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2A 벡터 마이너스 여기를 3B 벡터였다라고 칠게. 괜찮아? 그럼 얘도 여전히 말이야. 여전히 내가 뭐로 만들 수 있냐면 외분 벡터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2랑 3이랑 더하면 뭐니? 5지. 그래서 5로 나누면 되잖아. 그런 다음에 요 앞에 뭐를 갖다 붙이면 돼? 5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맞지? 예?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벡터는 뭐로 해석이 될 테니까 내가 얘를 X 벡터라고 한다면 X 벡터의 몇 배가 된다는 거야? 5배가 되는 거고 이 X 벡터의 정체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지? 외분 벡터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선생님 도대체 왜 외분 벡터인데 얘가 왜 외분 벡터인데 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얘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잘못했잖아요. 꾸벅해야 되잖아. 야 5분의 2랑 어떻게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더해서 1이 돼. 맞아? 잘못했네. 망했어요. 꾸벅하고. 둘이 더해서 나는 지금 뭐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1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여기 네모 박스 갖다 치고 이번엔 여기 가로를 갖다 쳐서 마이너스 부호 살리면서 여기를
A 벡터라고 갖다 붙일 거고 여기를 B 벡터라고 갖다 붙일 거야. 맞아? 그러면 얘네 더해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만들어줄까? 더해서 1이 되고 싶은 거야. 잘 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이 결론을 쓰기 전에 잘 들어봐. 나는 여기 양변에 뭐를 나누고 싶은 거냐면 양변에 뭐를 나누고 싶은 거지? 네모를 나눠서 아이고 여기 밑에다 써야 되겠다. 2a라고 갖다 붙이고 마이너스 3b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상태에서 나 여기를 동등하게 뭐라고 갖다 붙이고 네모라고 갖다 붙이고 여기 네모를 곱하게 되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뭐해져? 같아지는 거 맞잖아.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나의 목적의식은 네모분의 2 마이너스 뭐가? 네모분의 뭐가? 3이 뭐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1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런 네모의 값은 뭐여야 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 1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이 알고리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 맞죠? 여기 네모로 나누고 네모로 곱해서 맞아? 난 얘네 둘을 더한 값이 뭐가 되고 싶은 거라고? 1이 되고 싶은 거라고. 괜찮니? 그럼 이제 외분 벡터로 해석이 가능한 거 맞지?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너한테는 2 빼기 몇 분의 3분의 2a 마이너스 몇 b 3b 벡터. 그러니까 몇 대 몇 외분? 2대 3 외분. 누구를? BA를. 괜찮아? 거기에 몇 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건 무슨 벡터인데? 역벡터. 이해해? 이렇게 구한 외분 벡터의 무슨 벡터가 되더라? 역벡터가 되더라. 이해해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좋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럼 기지개 좀 피시고 지어도 되니? 이거 찍어주고 지어도 돼? 중학도형 잠시 하나만 체크하고 가자. 우리는 이제 무게중심 벡터라고 불리는 것도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중학도형으로 잠시 넘어가 볼게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어떻게 돼? 너에게 물으신다면 무게중심의 정의라고 불리는 것은 중선의 교점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중선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중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변을 이등분하는 선, 마주보는 대변을 이등분하는 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 그러고 나면 우리는 또 이런 것들 배우지 않았니? 중학교 때 말이야. 중선 정리가 도대체 뭐야? 너에게 묻는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에 중점,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에 중점, 여기를 N이라고 해요.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게끔. 그랬을 때 중점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뭐예요? 아,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아니라 중점 연결 정리요. 중점 연결 정리요. 이렇게 중점끼리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 집중.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여기 각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다? 닮음이다. 맞아?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몇 K가 되고 2K가 되고. 괜찮아? 얘랑 우리들이 뭐 할 것이다? 평행할 것이다. 이게 바로 중점 연결 정리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볼게.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에 나는 지금 뭐를 찾고 싶은 거야? 무게중심을 찾고 싶어. 무게중심이라는 건 뭔데? 대변을 이등분하는 선. 띡. 어이구. 띡. 괜찮아? 이 중선의 교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무게중심 G라고 부르는 거 맞지? 기본적인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 나 얘 무슨 점이라고 불러? 중점. 나 얘 무슨 점이라고 불러? 중점. 맞아? 중점이라고 부른다면 중점끼리 혹 연결하면 얘랑 뭐 하다고? 평행하다고. 괜찮아? 이 그림만 다시 갖다 그리면 이런 그림 아니니?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해서 그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며. 야,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면 네가 말했잖아. 지금 얘랑 뭐 하다고? 평행하다며. 맞아?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몇 K가 된대? 2K가 된다며. 맞아? 그러면 봐봐. 내가 이 각을 섹타 1이라고 한다면 우린 평행선이니까 얘도 뭐야? 중학교 때 얘를 뭐라고 불러? 각이라고 부르지. 맞아? 내가 아니 이 각을 섹타 2라고 한다면 이 각도 뭐야? 억각이라고 부르지. 내가 이 각을 섹타 3라고 한다면 얘도 뭐야? 섹타 3지. 우리는 이걸 무슨 각이라고 불러? 막곡지각이라고 부르지. 잘하네. 세 각이 다 같아. 그러니까 우리 두 개의 삼각형은 뭐해? 닮음이지. 근데 닮음비가 몇 대 몇이래? 1대 2래매. 맞아? 1대 2야. 그럼 내가 이 길이를 L이라고 놓는다면 이 길이는 몇 L이요? 2L. 내가 이 길이를 M이라고 놓는다면 이 길이는 몇 M이요? 2M.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2M이면 여기가 M이라고? 좋아. 내가 이 길이를 뭐라고 한다면 L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몇 L이래? 2L이라며. 그러니까 몇 대 몇이 증명되는 거야? 2대 1. 증명 끝.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2대 1 증명 끝.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몇 대 몇? 2대 1. 그럼 선생님 이게 2대 1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왜 그래? 그냥 이렇게 그으면 돼. 또 여기 중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맞아?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상기삼각형도 뭐해? 닮았고 1대 2니까 맞아? 그럼 얘도 몇 대 몇? 2대 1. 증명 끝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무게중심 벡터에 대해서 증명하고 활용 알려드릴게요.